안녕하세요. 오토미술학원 허동석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친절한 준서 씨 없이 혼자 진행해보는 게 처음인데 좀 떨리긴 하지만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겨울 특강 이후의 상담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은 오토미술학원 같은 경우에 수능 후에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더 추가 인원들이 등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수능이 일단 11월 17일이면 이때까지 중에서 가장 뒤로 미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정 기간이 겨울 정시 특강 기간 중에 껴있어요. 1월 한 20일 정도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소보다 겨울 특강 기간이 좀 짧아질 겁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울 특강에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상담을 통해서 인원들을 벌써 10명 이상을 확보를 한 경우고요. 그만큼 인원들이 예약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저희도 장소 문제나 어떤 교실의 편의사항 문제들을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조금 그런 트렌드가 갈 것 같은 게,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드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에서 좀 벗어났다고 판단들을 하시는지 일단은 어머님들 문의들이 더 빠르게 먼저 좌석 확보를 위해서 미리 움직이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지역 학원에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벌써 성적이 어느 정도 확보된 친구들은 이미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올려 보낼 텐데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는 강남으로 유학을 오시는 거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근처에 사는 친구들, 강남 대치동에서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 앞에 학원이 오투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방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학원이기도 하거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주는 거는 숙소 문제를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는 강남에 지인이 있으시면 친척이나, 혹은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인근에 계신다고 하면 통학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경기권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사실은 숙소 문제를 고려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희가 강남이고 서울이다 보면 아무래도 차도 많이 막히고 지역보다는 훨씬 더 출퇴근 시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훨씬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다음에는 고시원인데, 요거는 남학생들은 사실 크게 개의치 않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성 전용 층이 있거나 여성 전용 고시원이 있기는 한데, 재수생들은 학기 초부터 강남에서 유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들을 많이 해놔서 지금 올해 같은 트렌드는 고시원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지역에서 왔을 때 고시원 확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찾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방식은 원룸을 대여를 많이 합니다. 서울 강남 쪽은 아무래도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원룸을 대여해서 지내는 경우가 되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풀옵션으로 보통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침구류라든지 생활 도구들만 챙겨 오시면 되는데, 금액은 싸게는 70만 원부터 비싸게는 월 한 120만 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수능 끝나고 입시 끝날 때까지, 겨울 특강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를 하면 한 달치를 보증금으로 내시는 거예요. 70에서 120 정도를 보증금으로 내시고, 그 다음에 2달 정도를 계약하고 살고 나면 이제 보증금을 환원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에서 실장님이 와서 계약까지 또 마무리까지 다 도와주시거든요. 만약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동네에 좋은 매물들을 리스트를 뽑아서 차량으로 안내부터 계약까지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 쪽 정보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매물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일찍부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장단점이 있는 팁이긴 한데, 저희가 학생들을 미리 만약에 어떤 학원에서 혹은 친구가 같이
네, 옮기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랑 연계된 학원에서는 친구들을 같이 묶어줍니다. 룸메이트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럼 2명 내지 3명이서 이 비용을 분할을 한다 그러면 사실 고시원보다도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팁은 저희도 드리기는 하는데 같이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나면 집에 가서는 잠만 잘 뿐이지만 공간을 쉐어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경우는 비슷한 성적대에 같은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학원이 끝나고도 가서 외롭지 않게 같이 서로 토의를 하면서 숙제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실력 발전의 계기로 자기 그 학원 끝난 시간도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안 좋은 사례를 제가 경험상 하나 꼽아드리자면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면 패턴이 틀린데 나는 자고 싶은데 저 친구는 더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성적대가 틀리고 목표 학교가 틀리면 의견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입시가 누가 먼저 하나 끝나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게 어떻게 보면 축하를 못 해주고 네, 미리 계약이 끝나고 나간 인원은 좀 방을 빨리 빼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거래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학원에서의 상담 시에 이제 잘 어떤 내용들을 상담해야 되는지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자기 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학원이 정말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전년도의 어떤 성과나 어떤 그 합격생의 명수로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강남에는 굉장히 대형 학원들이 많고 이 대형 학원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반들이 성적에 의해서 배치가 되면 어떤 목표를 조금 더 나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준다거나 네,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반은 그냥 이런 학교들을 치는 거야. 이렇게 보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희는 소수정예를 내세우고 있고 개인별 케어를 굉장히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친절한 준서씨 부원장님이 찍은 앞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그 가지고 있는 점수에 최고의 실기력을 더하면 본인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상이나 목표를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입시를 하다가 강남으로 올라오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게 본인의 그림 성향과 유명하다고 그래서 강남에 왔는데 이 학원의 그림 스타일이 나랑 너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대형 체제로 가거나 어떤 반 전체의 리딩 체제로 가면 본인이 그 그림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기본 입시 경력이 다 10년이 넘는 부원장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20년이 넘는 저 같은 경우도 직접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림 스타일을 저희 쪽으로 맞춰본 경험도 많고요. 만약에 본인이 지역에서 배워온 그림이 너무 뛰어나고 괜찮으면 그 장점을 살려주면서 조형과 구성적인 측면 그리고 시험에서의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만 저희가 도와주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나한테 맞춰줄 수 있는지 단순히 많이 보냈고 우수하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전략을 얼마나 세워줄 수 있고 나를 위한 그림의 계획을 얼마나 잡고 수렴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심해서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실기 수업이 시작이 되면 어떤 부분을 초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배워온 그림이나 칠법 그리고 어떤 완성의 스타일과 이 올라와서 선택한 강남의 학원들, 서울의 학원들의 어떤 스타일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형태력이 중요하다, 조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도 자체에 어떤 스피드가 붙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공통 관심사예요. 어떤 학원이든 다 비슷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주면서 그 하도와 형태력과 조형에 대한 걸 배우고 계속해서 손을 푸는 기간 동안 이 학원의 그림 스타일들을 빨리 내 걸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고 나면 하나가 정해지면 구성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색감을 좀 다르게 가본다든가 굉장히 베리에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걸로 장점화 시켜가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그런 상황들을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처음에 올 때 굉장히 중요한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보통
가채점으로 처음에 상담을 하고 났으면 성적표가 발표되는 날 또 한 차례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할 때쯤 제일 구체적인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럼 가장 큰 세 가지의 상담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때는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점수에 따라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실기 유형에서 늘어나게 될지 변환을 해야 될지 유지를 할지를 부모님들도 관심 깊게 파악을 해주시고, 또 직접 요구를 하고 얘기를 안 해주시면 미리 통보를 안 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아이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성적이 나왔으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것들을 가감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신 없어 하시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학원에서 정해놓은 방향대로 좋든 싫든 끌려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림을 건드려주고 봐주는 보조 선생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편해지니까 보조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저도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지도를 해주시는 전임 선생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원장님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림을 봐주고 건드려줄 수 있는 거는 대학교를 먼저 갔던 선배 보조 선생님들이 있지만 전략을 세우고 나를 위한 방향을 만들어주고 나의 실기력을 최종적으로 어떤 정도까지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전임급 이상이 돼야 본인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시범을 보면서 혹은 내 그림을 봐주실 때 강평 끝나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내 것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원장님, 부원장님하고의 어떤 주기적인 상태 체크를 통해서 본인의 목표를 맞춰 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저희 오투미술학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카톡방을 본인을 담당하는 원장님, 부원장님, 전임 선생님, 자기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들 대 나 하나의 카톡방을 개설을 해놨어요. 학생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개개인별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통해서 본인이 그날 그린 그림을 찍고 자기의 어떤 실기 상태를 리뷰를 하면 선생님의 강평 내용도 거기에 다 메모를 하면서 그림 일지를 쓰게 되는 거겠죠. 그 부분을 그려놓고 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해주세요.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답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기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실기 상태에 따라서 쳐야 되는 학교들이나 실기 유형들에 대한 것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줄 수 있는 학원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도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찾아가셔야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간이 깁니다. 2달 동안을 지금 평소에 실기를 하던 것과는 달리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혹은 10시 이후에 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시간까지 치면 하루에 보통 11시간에서 14시간, 15시간을 실기에 매진하게 될 거고, 그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이어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서 빠지고 지각하고 결석하고 하면 그 기간이 2달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기기로 마음먹으면 2달 동안 쉬는 날 없이 10몇 시간씩을 달려야 됩니다. 많이 해봤던 재수생, 삼수생들은 좀 유리하겠지만 고3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을 체력적으로, 멘탈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뛰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마음 먹으시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수능이 끝나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학원은 갔다 오면 왠지 더 하지 않으면 좀 죄책감이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한테. 근데 수능이 끝나고 실기만 하게 되면 어차피 실기라는 건 학원 공간에서 하는 걸로 보통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방심합니다. 나는 하루에 10시간을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왔어. 더 이상 집에서는 쉬는 것만 남았어. 그러면 핸드폰을 만지작 하겠죠. 그러다가 늦게 자면 다음날 지각하고 이 일상이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달은 대한민국의 입시 미술을 하는 모두가
일주일 내내 하루 열 몇 시간씩을 달리는 겁니다. 그거를 좀 더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학원 외적인 시간도 잘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풀어지는 자유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유학파로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지역에서 강남을 올라오시는 학생들한테는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멘트인 것 같습니다. 수능 후에 저희 겨울 특강을 위해서 지역에서 공부하다가 강남으로 서울로 유학을 오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 20년 정도의 경험을 토대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유튜브 시작하고 제가 처음으로 혼자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끌어가 봤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조금 관대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 다음 영상은 저희 준서 씨랑 같이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